임페리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마음이 필요해요. 이게 뭐예요? 적자생존. 이게 생물학에서 이야기하는 적자생존이 아닙니다. 생물학에서 이야기하는 적자생존은 이거죠. 가장 알맞는 놈만 살아남는다. Survival of fittest. 이 말이 아니고 이건 펀입니다. 펀. 자기가 손해 본다는 생각을 해야 살아납니다. 스폰서가 내가 손해 본다는 생각을 해야 임페리얼이 된다. 매번 스폰서가 흑자 이익만 보려고 하면은 그럼 이 반대는 뭘까? 흑자 사망. 이걸 같은 우리말에 같은 발음을 이용해서 다른 뜻을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펀이라고 합니다. 펀. 언어 유희, 펀. 자, PPT 쪽 보세요. 자, 애터미 사업의 성공 조건은 흡인력입니다. 마음을 얻는 거예요. 몸을 얻는 게 아니고, 멤버십을 얻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을 얻지 않으면요, 절대로 성공 못 해요. 마음을 얻는다는 게, 오게 하라, 머무르게 하라, 다시 오게 하라. 이렇게 되면은 성공해요. 이 흡인력,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 마음을 얻는 힘인데, 이게 인격과 능력이 플러스됐을 때 나타나고, 이게 매력이고, 이게 리더십이에요. 리더십은 리더십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손해를 본다는 생각, 이건 생존해요. 살아남고 커갑니다. 나는 항상 이익만 보겠다. 이건 경제적 이익뿐만이 아니에요. 명예, 권위, 자존심, 계속 이익만 보려고 그래. 이익만. 내가 그래도 누군데 말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자기가 좀 적자를 보면 되는데, 그러면 멤버십이 늘질 않아요. 이제 비인지 능력이 인간의 사회적 성공 여부를 결정한다고 이제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인지 능력은 10%밖에 기여 못한다 하는 거예요. 비인지 능력은 인간의 지식과는 관계없이 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성적 특성이에요. 이게 열정, 용기, 집념, 간절함 이런 것들이 머리 좋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성적 특성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 동그라미 훨씬 크잖아요. 여기 훨씬 많아. 이거 많아. 이런 것들이 전부 지금 자본이에요. 자본이라고요. 그러면 오늘은요, 인간의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간의 다시 말하면 파트너에 대한 사랑. 내가 파트너를 위해서 적자를 보겠다는 생각, 항상 내가 흑자를 보겠다는 생각 말고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건 매우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가장 중요한 게 깨끗한 환경과 영양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20세기 중반만 하더라도 50년대 60년대만 하더라도 깨끗한 환경과 영양만 있으면 인간은 산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게 밝혀진 거예요. 자, 1945년 제2차 대전이 끝납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나니까 전장에서 그리고 도시에서 2차 대전까지만 해도 도시를 무차별 폭격을 했어요. 그래서 군인보다 더 많은 민간인이 사망을 했습니다. 도쿄도 엄청나게 융단 폭격을 해버려요. 도시를 그냥. 지금은 전쟁 그렇게 못합니다. 그건 비인도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까지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전쟁 고아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 그렇죠? 근데 범죄자가 많이 나와. 자, 그래서
1945년 2차 대전이 끝나고 레네 스피츠 박사, 이게 오스트리아 출신의 정신분석학 박사인데, 정신분석 양반이 미국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험을 시작합니다. 이제 폭격으로 부모를 잃어버린 이 고아들이 많이 나왔어. 그 당시까지의 영양이론과 육아이론, 그 다음에 심리학이론에 따라서 환경을 굉장히 깨끗이 하고 전부 다 소독을 하고, 그리고 각 방을 주고 개인 침대를 주고, 애들 침대 있죠? 깨끗하게 소독, 그리고 영양도 아주 균형 있게 공급했는데, 이 아이들 88명 중에 4개월 만에 23명이 죽어버린 거예요. 23명이. 그렇게 깨끗한 환경, 그렇게 좋은 영양을 공급해 줬는데 단 4개월 만에 23명이 죽어버렸어. 그런데 여기는 뭐냐면, 범죄를 저지르다 잡혀온 엄마들 교도소에 가다 놓고 이 애기들을 한 방에다 몰아 넣어놓고 애기들이 젖먹어야 되니까 우리처럼 놔뒀단 말이야. 동물처럼. 그러니까 저희끼리 씨름하고 뒹굴고 완전히 쓰레기통에다가 그냥 그리고 교도소의 일부 시설이니까 그게 영향이 좋겠어요? 교도소 가보신 분, 일식 삼찬, 멀건 황후 도광탕에다가 뭐 기름이 떴기는 떴는데, 황후 도광탕이라는 게 옛날에 군대에서 나왔죠. 황후가, 그냥 소가 얼마나 빨리 국을 건너갔던지, 도광탕이야. 그게 뭔가 기름이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여기는 완전히 동물 우리처럼 되어 있는 애기들 방이었다, 그런 말이야. 씨름하고 뒹굴고 쓰레기 천지에다가 오줌 싸는 놈 별놈이 다 있어. 그런데 여기서는 단 한 명도 안 죽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 스피츠 박사가 인간은 환경, 다시 말하면 보건위생과 영양만으로는 살 수 없구나. 그러면 무엇일까? 인간을 살게 하는 그것이 무엇일까? 무엇이겠어요? 터치입니다. 터치, 스킨십. 스피츠 박사는 인간은 위생과 영양만으로 사는 게 아니다. 인간은 터치가 있지 않으면 죽는다. 이렇게 된 거예요. 터치는 꼭 피부로만 터치하는 게 아닙니다. 애기와 엄마가 눈을 맞추고, 그렇죠? 눈으로 터치하는 거죠. 말을 들으면서, 얘기를 해주면서 귀로 터치하고, 마음과 마음이 터치하고, 이게 없으면 인간은 죽는다. 이렇게 된 거예요. 죽는다. 이때부터 깊은 연구가 시작됩니다. 근데 이 당시의 심리학은 존 왓슨이라고 하는 행동주의 심리학자가 만든 심리학, 이 사람이 미국 정신병리학회 또 회장이었고 심리학 회장이었어요. 어린이는 사랑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이 당시 학문이 그랬다니까. 왜? 그렇게 되면 의타심과 울보를 만들고 독립심이 없어지기 때문에 엄마가 아이를 재울 때도 악수 이상 포옹을 해줘서는 안 된다. 이게 과학이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엄마는 젖주는 일 외에는 해서는 안 된다. 이 사람 주장은 뭐였냐면, 아이를 낳자마자 엄마한테 뺏어가지고 공동사육해야 된다. 그러면 굉장히 창의적이고 용감하고 독립적인 아이를 기를 수 있다. 이것이 그 당시 심리학 이론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무슨 나쁜 사람들이 아니고 심리학적으로 육아 이론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죽어가. 이게 이상한데?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다음. 드디어 해리 할로우라고 하는 이분이 나옵니다. 사랑의 본질에 관한 연구. 도대체 사랑이란 게 뭐냐 하는 걸 연구하기 시작해. 그런데 왜 이게 굉장히 획기적인 연구냐 하면은, 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사랑이라는 주제는 과학 연구의 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봤어요. 왜? 이건 굉장히 추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건 문학이나 예술, 종교나 철학의 연구 대상이지 어떻게 과학이 무슨 사랑 따위를 연구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해리 할로우 박사 위스콘신 대학에 있을 때 이분 역시 심리학자입니다. 심리학자인데 뭘 연구하고 있었냐면은 인간의 행동에 대해서 연구할 때는 반드시 붉은 털 원숭이를 씁니다. 붉은 털 원숭이라는 그 영장류 원숭이를 써요. 왜냐하면 그 붉은 털 원숭이와 인간의 유전자가 96%가 같아. 4%가 달라. 그렇기 때문에 이 영장류를 가지고 실험을 해보면 인간이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반응하는 걸 알 수가 있어. 그걸 실험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분도 이 당시 미국의 심리학자니까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원숭이를 낳자마자 엄마한테서 분리해. 그래가지고 아주 깨끗한 환경, 아주 균형 잡힌 영양을 공급해 주면 원숭이가 건강하게 클 거다. 건강하게 클 거다. 왜 엄마에서 분리했느냐? 엄마 밑에 있으면 새끼가 여러가 있어가지고 저끼리 싸워서 상처를 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저끼리 싸우니까, 계속 싸우니까. 그리고 엄마한테서 나쁜 세균이 옮아서 새끼 원숭이가 건강하게 되지 않으면 실험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바로 낳자마자 새끼 원숭이를 엄마한테서 분리해가지고 깨끗하게 길렀어. 그런데 이 할로우 교수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상한 현상을 발견한 거야. 그렇게 깨끗하게 해주고 그렇게 잘 먹여줬는데 원숭이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 그런데 죽지 않은, 그렇게 격리해서 키웠던 원숭이 중에 죽지 않은 놈이 있었는데 죽지 않은 놈도 이상하다는 거야. 요 애들을 다시 성장한 후에 자기 엄마한테 갖다 주고 무리에 넣어줬더니 굉장히 폭력적으로 나오거나 안 그러면 자폐 증상을 보이거나 그 다음에 이성을 보고도 짝짓기를 거부하거나 그러다가 홀로 외톨이로 살아가더라는 거야. 분리해서 분명히 잘해줬는데 그래서 인간이 사는 데는 영양과 환경 말고 뭔가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따로 있다. 그래 놓고 드디어 미국을 깜짝 놀라게 아주 충격을 줬던 실험을 시작합니다. 대리모 실험을 시작합니다. 자, 대리모라는 게 요 인형을 두 개를 만들었어요. 하나는 요 철사로 만든 인형이고 또 하나는 헝겊으로 만든 인형인데 그 모양은 전혀 원숭이를 안 닮았어. 아무렇게나 그냥 만들어서 해놨어. 그런데 요 철사 인형에는 뭐가 달려있냐면 여기 젖꼭지가 달려있어. 철사 인형에는 이걸 빨면 우유가 나오도록 돼 있다 그 말이야. 이걸 먹여줘. 그 다음에 헝겊 인형에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이 두 개의 인형을 놔두고 원숭이들을 하나하나 집어넣는데 철사 인형으로는 한 마리도 안 간다. 왜? 여기에 지금 먹이를 주는데 안 간다 그런 말이야. 안 가. 그리고 전부 다 헝겊 인형만 껴안고 있어. 헝겊 인형만 껴안고 있어 이렇게. 그리고 헝겊 인형하고 장난을 쳐. 코를 비틀어 본다거나 꼬집어 본다거나 이렇게 배가 고프면 철사 인형에 가서 젖을 빨아먹는데 다리는 헝겊 인형에 놔둬. 언제든지 온다 그 말이야. 이거 먹고 온다 이 말이야. 절대로 안 가 헝겊 인형. 철사 인형에. 그럼 뭐예요? 생리적 욕구, 다시 말하면 배고픔을 해결해 주면 따를 줄 알았는데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철사 같은 스폰서가 포인트 내려주면 포인트만 먹고 다른 데로 간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이게 다른 데로 간다 그 말이에요. 절대로 안 간다 그 말이에요. 그 철사 같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파트너들하고 스폰서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하나의 큰 모순이 있어요. 근데 둘 다 맞아. 둘 다 맞아.
스폰서는 내가 그렇게 후원을 해줬는데 파트너는 나는 후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그러거든. 누가 거짓말이에요? 다 참말이에요. 스폰서는 후원을 해줬어. 근데 파트너는 받은 적이 없어. 왜 그래? 파트너한테 물어보면 지 좌우 맞추려고 해줬지 나를 위해서 해준 게 아니라는 거야. 그것이 무슨 놈 후원이라는 거야. 그게 저를 위해서 한 건데, 마음이 따뜻하지 않은, 따뜻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손해를 본다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으면 파트너들은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무슨 아름다운 미소를, 따뜻한 미소를 짓는다, 전혀 관계없어요. 전혀 관계없어. 이게 원숭이 얼굴을 아무렇게 만들어놔도 따뜻한 헝겊 인형에 가면 100% 가버리는 거예요. 절대로 안 간다. 절대로 안 가. 그러니까 마음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뜻하지 않으면. 자기가 항상 이익 보겠다고 권위나 찾고 명예나 찾고 내가 직급이 뭔데 그 조금 손해보면 되는데 그 손해를 안 보려고 그래. 그러면 사랑이 뭐냐 하는 걸 연구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사랑은 자식이 엄마를 좋아한 것은 젖을 주기 때문에 아니다 하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다시 말하면 엄마가 안아주기 때문에 좋아한다. 스킨십, 눈을 맞춰주고 이야기를 해주고 등을 토닥여주고 재워주고, 이것 때문에 사랑이 싹 튼다는 거예요. 만약에 젖을 주기 때문에 사랑이 싹 튼다면은 간호사가 우유를 먹여주면 간호사를 따라야 되는데 안 그렇더라 그 말이에요. 안 그렇더라 그 말이에요. 자기를 안아주고 등 들어주고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한 사람을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스폰서들인데 파트너가 넘어지면 일으켜주세요. 독립식 키운다고 일어나 그러지 말고 지금 밥 먹을 돈이 없으면 같이 감자라면 나눠 드시면 된다. 따뜻한. 이건 다른 심리학적 연구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어요. 맞다고 하는 게 탁 드러나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또 어떤 실험을 하냐면 아예 헝겊 인형을 없애버렸어. 그러면 인형이 하나밖에 없어. 철사 인형. 그래놓고 새끼 원숭이를 깜짝 놀라게 했어. 그러면 자기에게 저주를 주는 철사 인형을 끌어안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웬걸 깜짝 놀라게 했더니 구석으로 가서 이러고 있어. 혼자 철사 인형한테는 내 죽어도 못 가겠다는 거야. 그리고 한쪽에 가서 손가락 빨고 있어. 손가락 빨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어떤 경우에도 마음이 찬 인형에게는 가지 않는다. 절대로 마음을 주지 않는다. 자기가 고립 혼자 있으면 있었지 안 간다는 거예요. 안 가. 사람은 겉이 따뜻한 것하고 속이 따뜻한 거 달라요. 겉만 따뜻하고, 우리 아들이 한의사인데 겉만 따뜻하고 속이 차면 설사를 한다 그러더라고. 설사를. 속이 따뜻해야 다른 음식을 먹어도 소화를 잘 시킨다 그러더라고. 속이 따뜻해야 된단 말이야. 속이. 그러면 이제 다음 실험이에요. 그러면 아프리카나 이런 데 보면은 엄마를 잃은 새끼들이 많아요. 밀렵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전쟁으로 해서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사고로 해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할로우 교수의 연구는 뭐냐면 엄마를 대신할 수 있는 보육 방법은 없는가? 그걸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엄마를 대신할 수 있는 보육 방법은 없는가? 그래서 할로우 교수 생각에 두 가지를 생각해냈습니다. 하나는 온기야, 온기이고 또 하나는 흔들림입니다. 움직임이에요, 움직임. 어디로 갈 것 같아요? 할로우 교수도 따뜻한 곳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둘 다 똑같이 가. 따뜻하든지 그냥 헝겊인형이든지 가리지 않아. 자, 그래서 온기는 아이들이 또는 새끼들이 엄마를 좋아하는 이유가 아니다 하는 걸 알아낸 거예요. 그럼 뭘까? 흔들림. 자, 다음 흔들림. 움직임이야, 움직임. 요 인형들은 움직이질 않아. 원래 인형은. 그래서 또 하나의 인형을 만들어서, 이건
한참 있다가 30분간 움직이고 또 쉬었다가 움직이고 이렇게 해놨더니 여기는 한 마리도 안 가고 이쪽으로 다 붙어. 이쪽으로 움직이는 인형으로 다 가. 단 한 마리의 예의도 없이 움직이는 곳으로 다 가. 움직이는 곳으로. 그런데 고정된 헝겊 인형 이쪽으로 가긴 갔는데 고정된 헝겊 인형을 품고 자랐던 원숭이는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이상해. 죽지는 않는데 포악하고 외톨이고 자해를, 자기가 자기를 물어뜯어. 그 현상이 발견돼서 흔들림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흔들림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흔들림이. 그러니까 스폰서가 센터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된다 그런 말이 흔들림. 계속 돌아다녀야 된다. 계속 파트너하고 같이 돌아다녀야 돼. 응? 돌아다녀야 돼. 명단 작성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이모한테 가고 숙모한테 가고 말이야. 무슨 누구한테 가고. 그럼 왜 그럴까? 학자들은 왜 그럴까를 연구해야 되잖아요. 왜 그럴까? 왜 그랬을까? 이 원숭이들이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뇌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이야기해요. 뇌에 문제가 생겼어. 그러니까 포악해지고 자기가 물어뜯고 괜히 고함 지르고 외톨이가 되고 이것은 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뇌에 지금. 그래서 학자들이 알아낸 건 요거예요. 아이를 젖을 먹으면서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렇게 흔들어 주거나 안 그러면 우리 엄마들 보면은 젖 먹이면서 한쪽으로 또 이러고 있죠. 이러고 있으니까 이러면 얘기가 이쪽으로 갔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때 아이를 외부적으로 흔들어 주지 않으면 뇌 발달이 안 된답니다. 뇌 발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기의 신경계를 자극해 줘야 뇌가 무럭무럭 큰다는 거예요. 무럭무럭 커. 그러니까 안고 돌아다니고 업고 돌아다니고 이때 아기를 움직이죠? 움직이는데 이때 아기를 우습게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엄마한테 안 떨어지려고 붙들거나 안 그러면 엄마가 갑자기 움직이면 뒤로 넘어가려고 하면 팔을 흔들어 가지고 안 떨어지려고 이런단 말이야. 이러면서 뇌의 균형 감각이 발달한답니다. 균형 감각이 발달해. 그래서 흔들림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흔들어주면 뇌가 발달하는 거예요. 뇌가. 그래서 정상적으로 뇌가 발달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엄마에게 안겨진 아이 또는 업어진 아이는 이 엄마가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할지를 몰라. 부엌으로 갈지 어디로 갈지를 몰라. 그러면 아기는 그걸 예측을 한답니다. 이 아줌마가 다음에 어디로 가겠지? 그러면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지? 그 생각을 한답니다. 그러면서 예측 능력과 적응 능력이 막 뇌에서 발달하기 시작해. 자, 이렇게 하면서 어린애 뇌가 정상적인 뇌로 커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숭이들이 본능적으로 흔들릴 인형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게 커. 이게 크는 걸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인형에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스폰서는 라인이 크겠어요? 안 크겠어요? 계속 같이 만나고 그게 타치거든요. 스킨십이란 말이. 꼭 만나서 악수를 한다는 거 그거 말고 같이 눈을 맞추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귀로 터치하고 먹으면서 같이 감자라면 먹으면서 또는 믹스커피 마시면서 입으로 터치하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결국은 마음과 마음, 하트 투 하트 마음과 마음이 터치해야 거기서 사랑이라는 것이 나온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나온다. 절대로 터치가 없이는 사랑은 되지 않는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걸 미국 심리학회에서 발표를 합니다. 이 발표가 있은 뒤로 미국의 육아법이 완전히 바뀝니다. 완전히 바뀌어. 우리가 틀렸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움직이지 않는 인형에 있었던 고립된 아이들이 죽어가거나 자해를 하거나 자폐증에 걸렸거나 고함을 지르거나 그랬을까 하는 걸 또 연구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 시기에 외부에서 뭔가 자극이 와야 이게 크는데 이게 안 오니까 자기가 자기에게 자극을 주는 행동이라는 걸 알아냈어요. 자기를 깨물고 칼로 긋고 하는 것이 외부 자극이 있어야 이게 큰다는 거예요. 또 괜히 고함을 질러서 외부 자극을 줘야 이게 크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 그런 식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학자들이 알아낸 거예요. 그러면 방금 들어온 지금 이 파트너, 그 다음에 이 고객은 뭡니까? 베이비, 어린이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계속 아까 우리 크라운께서 후속 관리를 하라는 게 그거예요. 내버려 놔놓고 내버려 두면 그때요. 그럼 죽는다. 그러면 죽어. 다른 사람이 달랑 채가버려. 그렇죠? 그거 죽어버린 거지. 후속 관리를 해주는 게 터치예요. 터치, 스킨십, 터치. 그렇게 해야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큰다. 정상적으로. 그걸 이 실험 가지고 밝혀낸 거예요. 밝혀냈어. 그래가지고 미국 심리학계가 발칵 뒤집혀가지고 육아법도 다 바뀌기 시작해. 육아법이 틀렸네. 자, 해리 할로우 박사의 결론입니다. 아기에게 사랑이 필요하는 것,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얼러서 달래주는 존재가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전부 다 스폰서들인데 파트너가 이 떼쓰고 고함 지르고 물어 뜯고 그러면 뜯어먹으려고 그러면 이 뇌 발달이 잘못됐구나 하고 좀 흔들어주라고 흔들어 계속 데리고 돌아다니면서 같이 파트너도 만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맨날 좌절만 겪고 했던 파트너들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괜히 물어뜯고 시비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고 데리고 돌아다니세요. 데리고 움직여. 가만히 있어가지고 논리로서는 인간을 절대로 설득할 수 없습니다. 논리는 설득 안 당해요. 논리로 자기가 밀리면 더 화를 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수밖에 없어. 입 꼭 다물고 데리고 돌아다니는 수밖에 없어. 데리고. 자, 마크 샌번, 이건 세계적인 자기개발 강연자이고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우체부 프레드라는 책에서 이 세 가지 결론을 딱 내립니다. 당신이 인생에 성공하고 사업에 성공하고 싶다면 날마다 이걸 저녁마다 생각하고 외워라. 그렇게 해놨어요. 자기 경험에 따라서 한 거죠. 첫째, 뭐라 했어요? 일보다 사람을 먼저 배려하라. 사람. 그러면 사람을 배려하면 일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일이 더 잘 된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일이 더 잘 된다.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돈으로 승부하겠다는 생각을 버려라. 이게 안 되더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항상 나는 흑자만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적자를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 마음을 얻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예요? 어제는 어제일 뿐 오늘은 새로운 날이다. 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삶이 불만스러웠다면 이제 새로운 날입니다. 새로 시작하면 돼요. 새로 시작하면 되는데 특히 이 네트워크 사업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때 잊지 마십시오. 적자, 생존, 흑자, 사망이. 그건 분명합니다. 자, 3년 후, 5년 후에 모두 로얄 마스터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